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불쌍하다. 작품을 진짜 만들었던 한국과 물건을 제작한 중국 모두 피해자다. 최근 중국이 기록이란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낳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두고 한국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오징어 게임에 푹 빠져 있는데 중국은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황당한 주장이 나온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유 아직도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문화를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드라마를 본 헐리우드 탑 여배우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 화제입니다. 매력적인 연기로 미국에서 사랑받는 배우 캣 데닝스는 자신의 SNS에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지만 법적 대응도 고려할 거야 라며 다소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녀는 이어서 내 인생을 10년이나 줄여버렸잖아 라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순삭됐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고소를 준비한다는 농담까지 만들어낸 한류 콘텐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법정 싸움까지 고려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중국은 여지없이 한류 코인 탑승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는 1000여 가지가 넘는 오징어 게임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허가 상품들인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참다 못해 오징어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단히 마음먹은 넷플릭스는 해당 상품의 판매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고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넷플릭스와 미국의 저작권까지 언급하는 초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난생 처음 보인 강력한 조치. 이후 중국 타오바오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오징어 게임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오던 무허가 상품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이미 오징어 게임의 표절인 예능 프로그램을 찍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방송인 BBC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더불어 동북공정에 관한 내용까지도 함께 다룬 바 있는데요.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끄니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영국, 미국 등 전 세계가 한국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엄청난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이러한 넷플릭스의 규제 때문에 중국의 중소 판매자들이 피해를 받았고 한국 역시 피해자가 되었다는 그들의 논리. 중국은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걸리니까 괜히 한국을 들먹이며 같은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같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는 오징어 게임 키워드에 무허가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기는 했지만 오징어 가면, 한국 등의 키워드에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의 상품들이 검색되었습니다. 꼼수를 부려 우회적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의 서경덕 교수는 중국의 한복과 김치 빼앗기 등을 함께 언급하며 세계적인 언론들도 중국의 한국 문화 훔치기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인 황구시보가 조용한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오징어 게임에 매달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인가 싶었던 이 아이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일본 아이들이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한국만의 전통놀이가 아닌 나라마다 예부터 존재해오던 놀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아이들이 굳이 한국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원조를 한국어로 바꾸는 한류 콘텐츠의 힘, 이래서 문화 전파의 힘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미국판 이벤트는 참가자 80명을 모집하는데 3,114명이 응모하여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무원 시험장의 감독을 위해 나선 법무부 공무원들이 오징어 게임에 복장을 하고 나타나 시험장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오징어 게임은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TV쇼 부문 후보로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그룹인 BTS 역시 세계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려 겹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옆나라 일본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했는지 자그마치 1시간 특집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분석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석 방송이 좀 이상했습니다. 정작 오징어 게임 분석 내용은 1분여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한국의 빈곤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채웠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 수 조작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압도적인 흥행에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그 성과를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역력할 정도이지요. 그러면서 일본은 한류를 따라하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일본 침몰은 넷플릭스 순위 10위 안에 전혀 들지 못하면서 일본이라면 환장하는 대만에서조차 전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을 따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드라마는 여전히 세계에 내놓을 만큼 퀄리티가 있지 않아. 한국이 하면 일본도 할 수 있다는 웃긴 생각, 자존심 싸움도 좋지만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부를 뿐이라며 애초에 한국 드라마를 상대로 덤비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연기는 진짜 미쳤다. 이길 수 있을 리 없다. 도무지 볼만한 가치가 없다. 전개도 느려 나레이션 설명도 많아. 게다가 배우들 연기는 분하지만 한국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다음 화가 보고 싶지 않네요. 한국 드라마는 궁금해서 단숨에 봐버렸는데 일본은 진짜 드라마 못 만드네요. 라며 일본 침몰이 한국 드라마의 높은 완성도와 완전히 비교된다는 반응도 있었죠. 세계 브랜드 가치를 운운하며 만들어낸 콘텐츠치고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 중국과 일본이 아등바등하는 모습에 아주 배꼽이 빠지네요. 중국의 오징어 게임 뺏기 현상을 보면서 서경덕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이것은 아마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이웃 나라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배우기는 아직 까마득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